네,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 나눠봐야 될까요? 먼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그리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체크리스트 열어보겠습니다. 3월에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가 굉장히 잘 나왔죠. 자동차는 좋지 않았습니다. 뜯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해서. 일단 이건희 대표님, 지난달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어제 뭐 계속해서 힘이 있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 물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품고 있고 역시나 현재는 반도체에 좀 계속해서 눈길을 줘봐야 될까요? 네, 이제 항상 수출 데이터 나오면 이제 예. 과거 지나간 거죠. 지나간 건데 지금 주가를 올린 거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HBM이 사실 올린 겁니다. 정확히는. 근데 갑자기 수출 데이터 보고 좋아졌으니까 더 가야지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지나간 이미 다 반영된 건데. 네. 그럼 이제 왜 팔렸냐가 되게 중요하는데 왜 그럼 D램이 갑자기 좋아졌을까? 컴퓨터의 수요라든지 휴대폰의 수요는 생각보다 안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왜 늘었냐라는 걸 보면 결국에는 D램이 많이 팔렸는데 예. 중국이 사재기를 해서 그런 겁니다. 쓸어갔나요? 네,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이제 분쟁 때문에 사실은 지금 최대한 살 수 있는 반도체들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고 마이크론도 그거에 이제 혜택을 받아서 지금 어제도 뭐 사실상 신고가를 냈는데 어제 마이크론이 오른 것도 사실은 HBM에 대한 성장성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럼 그 전에 이제 실적은 왜 좋아졌냐? HBM 만들지도 않았는데 D램이죠. D램이죠. 그럼 D램 결국 누가 샀냐? 중국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일시적으로 중국이 재고를 쌓아놓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랑 마이크론 기업들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긍정적이죠. 수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이게 지속적인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는 뭐가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행히 우리는 이제 HBM이라는 이제 새로운 무기 그 다음에 출원형 반도체를 파운드리 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저는 이제 지금 투자 포인트는 D램의 회복 뭐 많이 팔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래서 앞으로 이제 D램이 엄청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여전히 AI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D램 수요도 증가하겠죠. 그리고 PC도 지금 AI 버전이 들어간 PC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이제 교체 수기와 맞물려서 그게 확산될 때 D램까지 같이 이제 실질적인 수요에 의해서 올라간다. 예. 지금 이제 일시적인 사재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흐름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찐 반등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직 찐반등은 아닙니다. D램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소부장을 떼놓고 봤을 때는 이 포커스대로 맞춘다면 지금은 여전히 장비 쪽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후공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장비 후공정 이거보다는 이제 앞으로 뭐가 좋아질 거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물론 HBM 관련돼서 뭐 장비주들 다 올랐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마하1, 마하2 계속 나온다고 얘기하죠. 삼성전자에서. 이게 무슨 반도체냐면 추론형 반도체인데 이제 학습 거대 언어 모델의 학습형 이제 반도체에서 이거보다 조금 라이트하고 빨리 만들 수 있고 삼성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추론형 반도체인데 예. 이 추론형 반도체 관련된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NPU라고 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지금 휴대폰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이제 높아질 텐데 이게 높아지면서 결국에는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다음에 IP 회사라든지 이런 이제 조금 팹리스 업체들 예. 굉장히 지금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삼성전자가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운드리도 좋아지겠죠. 그럼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에게도 굉장히 호재성으로 다가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임 대표님은 어떤 시각이실까요? 뭐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집중도를 키워야 되는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떼고 본다면 네.
삼성전자는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게 네,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그렇죠.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나 일단은 뭐 현재 기대감으로 뭐 선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이제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 된다는 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특히 이제 반도체 D램 가격이나 뭐 낸드 가격 자체가 계속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수요가 여전히 이제 뭐 있다라고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작년 이후에 반도체 감산이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정상화 과정이 다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상화 과정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작년에 실적이 좀 나빴었던 전공정 관련된 그런 이제 기업들의 아마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생산이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반도체에 관련된 소재나 부품의 그 수요가 지금보다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HBM3 관련돼서는 뭐 계속 AI가 확대가 될수록 HBM3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밸류 라인에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HBM으로 번져나가는 종목들은 봐야 된다라는 네, 관점에서 하고 이제 전공정 업체들. 전공정 쪽으로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님, 자동차를 놓고 봤을 때는,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지난해 반도체가 참 힘들었을 때는 자동차가 떠받쳐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안 나왔어요. 주가 쪽으로 접목을 시켜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 현대차가 또 21선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네, 일단 뭐 자동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년 대비 5% 감소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금액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준 건 아닙니다. 61억 7천만 달러를 수출을 했는데 지난 2월 달에 51억 6천만 달러에 비해서 뭐 10억 달러 이상 지금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출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작년 3월에 자동차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상대적 역기적 효과 때문에 이제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북미 시장 중심으로 뭐 SUV나 친환경 차량에 대한 판매는 여전히 지금 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수출 데이터상의 내용만 그러니까 단순히 전년 대비 이제 줄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분기 단위 아니 월 단위의 그런 이제 데이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올해 자동차 관련된 회사들의 아마 판매는 계속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에 상당한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제조업체다 보니까 뭐 이런 미국 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 관련주 종목들은 이제 일단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매수 관점에서 사 모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늘릴 때가 기회다. 자동차, 현대차, 기아 쪽으로 말씀 주셨고, 그럼 부품주 쪽으로 눈길을 접을 수도 있을까요? 네, 뭐 부품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부품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부분 이제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부품을 만들긴 하고 있지만 조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는 경우는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된 그런 이제 차량에 대한 부품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니까 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도 지금은 모아가는 시점으로 말씀 주셨고요. 자, 이건희 대표님은 자동차 어떻게 같은 관점이실까요? 현대차나 기아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억울하실 텐데 작년에 실적 그렇게 좋을 때는 주가가 안 가다가 이제 좀 가려고 하니까 좀 꺾인다고 또 빠지죠. 여전히. 근데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건가요? 뭐 많이 간 게 아니라 뭐 실적 올라온 거에 비하면 뭐 찔끔 간 거죠. 이제 정확히는 얘기하면 뭐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9조 8천억 벌던 회사가 15조를 넘게 벌었는데. 주가는 눈꽃만큼 올랐죠. 근데 지금 보면 올해 그러면 15조 넘게 벌 수 있느냐? 못 뽑는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작년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작년이 워낙 좋았는데, 좋았을 때 주가가 갔어야 되는데 좋았을 때는 안 가고 조금 이제 정체기에 접어든 상황이죠 지금. 올해가 현대차, 기아 이제 보면 미국 수출 여전히 잘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잘 팔릴 텐데 작년을 뛰어넘는 뭔가의 그 판매 대수가 나오려면 또 획기적인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전기차가 뭐 많이 팔린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전기차는 아마 올해 말에나 돼야지 이제 아마 나올 거고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는. 미국에서 본격적인 생산을 해야지 사실은 뭐 보조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현대차나 기아가 재미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근데 하이브리드 판매가 얼마나 되느냐, 근데 이제 판매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 일부 종목, 그다음에 뭐 코리아피트 같은 이제 종목들은 부품 회사들이 오히려 좀 혜택을 받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이제 밸류에이션 레벨업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못 올라왔다. 지금 PR이 현대차가 영업이익률 자체가 보면 한 8%에서 그다음에 기아차는 10%가 넘어가고 있고, ROE도 보면 굉장히 지금 뭐 현대차가 12%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12%, 뭐 그다음에 기아는 그보다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PR이 5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투자자들이 너무 박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뭐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밸류를 더 주기 전까지는 예. 뭐 이렇게 열심히 투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로 수급이 원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죠. 이런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획기적인 무언가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네. 전기차는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어제 샤오미가 이제 전기차 출시 그 뉴스가 뭐 몇 분이었죠? 4분 만에 10,000대가 팔렸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경쟁은 더 심화될 거고, 그런가 하면 오늘 테슬라 인도량 발표가 있잖아요. 네. 오히려 최근에 올랐었던 2차 전지주들은 그럼 지금 챙길 때라고 보세요? 2차 전지도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예. 그러냐면 지금 아직 전방에 수요단 올라오지 않고 있고요. 지금 부품단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전히 대세는 양극재가 올라오지 못하면 이제 큰 흐름은 안 나옵니다. 그건 실적이죠. 예, 근데 결국엔 지금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좀 작은 섹터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뭐 동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 워낙 또 많이 빠졌고. 근데 지금 뭐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다 보면 시세를 다 한 번씩 냈죠. 뭐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올라가고, 예, 최근에요. 뭐 네. 액면 분할한다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디 지수 편입된다고 올라가고, 다 한 번씩 해먹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근데 실적은 안 올라오고 있죠. 실적은 빠지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워질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예. 한 여름 돼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와의 괴리가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는 거죠. 전방에서 차가 잘 팔린다고 하는데 샤오미는 지금 특이한 거가 나왔으니까 좀 팔린 거고, 예. 관련주 뭐 우리 산업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다 올랐고, 사실은 그 뭐 얼마나 88,000대 팔렸다고 하는데 예약으로 예. 우리 산업이 납품한 게 한 개 개당 단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사실은 주가는 너무 많이 바닥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고요.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뭐 좋은데 저는 앞으로 좋아질 건데 지금 캐즘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현대차 얘기했듯이 자동차가 올해는 조금 정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열심히 투자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좀 편안하게 천천히 보셔라. 내가 네. 놓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트 할 때 따라붙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기차 살 사람은 다 샀다라고 보더라고요.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대표님께 또 짧게 여쭐게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도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이다라는 시간이 일단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2차 전지는 나눠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판매량이 지금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좀 오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지만 뭐 장기적으로 계속 전기차의 판매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자동차 회사 내에서 전기차 판매하는 회사 중에서 흑자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지금 만들면 적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차를 안 만드는, 그러니까 비중이 낮은 회사들, 뭐 대표적으로 도요타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실적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좋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그 관련돼서 실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는 뭐 너무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이제 수출 관련돼서 과연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부분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2차 전지가 3월 달에 지금 수출이 23% 작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그 수출 단가도 3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해 본다? 그건 상당히 좀 이른 그런 생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속도 내면서 두 번째 체크리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장품주 어제 강하게 올랐고요. 최근에 중국 소비주들 계속해서 좀 눈길이 가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지금 화면에는 비중국 시장 넓히니 주가도 간다 라는 건데 비중국 중국 최근에 좀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희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비중국은 뭐 실적이 탄탄했었다. 근데 이제 중국향 쪽으로는 이제 올라올 때일까? 이런 질문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화장품? 네, 어제 좀 특이하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의 PMI 지수 잘 나오니까 갑자기 아모레퍼시픽 폭등하고 LG생활건강 막 올라왔는데 토니물이 뭐 날아갔죠. 예, 근데 그런 종목도 약간 좀 제가 보면은 그냥 기술적 반등, 거리를 찾았다. 건덕지가 나왔다. 예. 뭐 화장품 그 사이에 뭐 그거 나왔다고 잘 팔렸나요? 안 팔렸죠? 중국 경기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돈을 이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면 저금을 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다른 방식으로 중국에서 부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양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뭐 전체 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러면 체질 개선한다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화장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포인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화장품주 중에 이제 실적이 나오고 좋은 회사들 보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화장품 유통하는 실리콘투였는데 그런 종목들은 보면 지금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예. 미국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일본 이쪽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보면 중국향이 없어서 저는 그 종목을 좋아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돈을 버는 회사. 근데 이제 그럼 매력도가 떨어졌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여전히 소비력은 굉장히 앞으로 잠재력은 있지만 지금 예전같이 폭발적으로 좀 좋아질 수는 없고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지금 뭐 LG생활건강이 한마디로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이유는 중국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둘 중에는 어떤 쪽으로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중국향 매출이 큰 회사들 이쪽도 지금 줄이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다른 데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중이 아직도 높았던 회사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전히 이제 뭐 국내 인바운드도 좀 많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있다라고 지금 어제 뉴스도 나왔는데 그런 뉴스와 같이 이제 겹치면서 이제 어제 주가가 좀 많이 튀었는데 여전히 보시는 거는 인디 브랜드를 만드는 이제 OEM 업체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디 브랜드를 갖고 있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잘 팔고 있는 회사들. 뭐 VT 뭐 좀 뭐 안 좋은 일 있었지만 여전히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그다음에 아이패밀리 SC 같은 회사들, 일본이나 미국 그다음에 유럽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 위주로 해서 보시는 게 지금은 답이다. 그쪽이 조정 나오면 그쪽으로 사는 게 맞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뭐 사놓아서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그 반등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물리면 다시 지하실 들어가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물려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팔고 싶은 욕구가 좀 강해지는 그렇죠. 때가 아닐까 싶고요. 화장품 그러면 임 대표님 어떤 시각이실까요? 색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까요? CJ에서는 뭐 올리브영에서는 색조 화장품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일단 뭐 해외 이제 그 관광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국내 들어오면 올리브영을 간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뭐 지금 올리브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올리브영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품에 뭐 관심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이제 인디 브랜드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의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있는 OEM 업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이런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중국 시장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뭐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이제 화장품사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중국자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이상 빠질 때는 없을 만큼 빠진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대형사들도 이제 중국 시장이 아닌 다른 이제 해외 시장 쪽에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어가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코살엑스라는 그런 이제 회사를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알엑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아마존에서 지난 4분기에 전체 이제 화장품 판매 1위를 기록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이제 아마존 체인을 비롯한 미국 내의 체인에서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중국 비중이 준다라고 해도 이런 자회사의 연결 기준으로 본다. 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에 이런 판매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뭐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관심을 꺼내 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메카 코리아, 아모레퍼시픽 네. 이렇게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은 종목을 제가 질문을 안 드렸네요. 어떤 종목? 아까 VT 보신다고 하셨고 네, 뭐 실리콘2는 여전히 네, 실리콘 조정 받으면 사셔야 된다. 아직은. 사야 된다. 예. 여기만큼 돈 많이 버는 데 없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뭘 잘하냐면 인디 브랜드들을 잘 선택을 하죠. 셀렉을 잘해서. 요즘 인디 브랜드가 잘 나가요. 예. 그래서 여기 가볍고 사실은 비싸지 않고 색조 화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뭐 기초 화장품도 그렇고 지금 뭐 헤비한 것들 잘 안 살라고 그러죠.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비싼 거 써봤자 많이 써봤는데 맞아요. 별 차이 없더라라는 의미 거죠.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네. 거기에다 뭐 사실 뭐 금딱지 넣지 않는 이상은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거 별로 이제 의미 없다. 이미 이제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써보고 아니면 딴 거 빨리 바꿀 수 있는 화장품 특히 또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찾으면 그걸 또 계속 쓰게 되죠. 예,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탄탄한 종목들을 좀 찾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지금 너무 큰 종목들은 예. 무거울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샀네? 그럼 앞으로 좀 좋아질 건가? 속을 수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견해까지 챙겨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 시간상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